그냥 이제 사는 날 얼마 안 남았지만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연세 많은데도 오히려 외도 문제 때문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너무 어머니가 고통받는 거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증거 다 같이 모아서 오세요. 그래서 막 자녀 두세 명 같이 와서 엄마 이혼 시켜달라 라고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변호사님. 네. 최근에 혹시 황혼 이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황혼 이혼 소송에 변치 않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늘 있습니다. 예. 통상 몇 살부터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요. 제가 체감할 때는 이게 뭐 사전적인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60세 정도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워낙 왕성하게 경제 활동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뭐 추가하지 않고 다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60대는 체감상 황혼 이혼은 아닌 것 같고 70세 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으로 느껴집니다. 50대는 절대 아닌 거죠? 50대는 너무 경제활동도 왕성하시고 그때는 미성년 자녀도 다 왕성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대는 황혼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60대고 근데 이제 그래도 한 70대는 돼야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다? 네, 65세 이상. 65세 이상? 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황혼 이혼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이혼을 그래도 이제 평생 같이 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양한데요. 일단 어머니들께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누적된 가정폭력이나 성격차의 폭언을 오랫동안 참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참다가 이제 마지막에 터지셔서 제가 연세 많으셔서 왜 이혼을 하고 싶으시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사는 날 얼마 안 남았지만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연세 많은데도 오히려 외도 문제 때문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너무 어머니가 고통받는 거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증거 다 같이 모아서 오세요. 그래서 막 자녀 두세 명 같이 와서 엄마 이혼 시켜달라 라고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남편분들이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려우신 선택이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70세 이상인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이혼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실 소송 이혼이라는 게 힘든 절차니까 아버님 그 연세에 이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사시는 대로 좀 대면대면하게 조론으로 사시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호주머니에서 알약 같은 걸 꺼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드셔서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소송을 저희가 이제 결정했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적돼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게 있는데 참아 오셨는데, 그게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외도 문제가 있던 분도 그게 첫 외도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그 시기에 그 이제 인내심이 딱 끊어지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계기도 혹시 뭐 이야기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이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참아 오셨는데, 이제 그 연세가 되시면 이제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뭐 딸이면 사위가 있다거나 손녀가 있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감정의 스크래치가 나시면 이제 그때는 끝인 것 같아요. 맞아. 그동안 참아왔던 게, 어떻게든 1대1의 관계에서 참아왔던 게 폭발하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 말고 또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따로 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신혼일 때도 이혼이 많이 있으세요. 살아봤는데 안 맞는다면 옛날에는 좀 그래도 이혼은 참아라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닐 때 차라리 빨리빨리 헤어지자라는 분위기도 있고, 재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실혼 파탄이니까 법적인 이혼보다 더 좀 쉽고 빠르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혼 아니면 아이들 어려서 막 육아 갈등이 있을 때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참으면 자녀들 뭐 이렇게 수능 칠 때 뭐 몇 살 될 때까지 잘 넘어갑니다. 힘들어도 참고 가시다가 그때 한번 또 위기가 오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게 넘어섰으면 또 잘 가다가 황혼에 터질 수도 있고,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황혼 이혼이랑 네. 그 전날 때 일반적인 이혼이랑 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힘들어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 힘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거를 참아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마음을 내려놓은 부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마음 쪽 힘들어 하시는 거랑 이혼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아이들 한창 키울 때 것처럼 치열한 양육권 분쟁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음 편하고 이혼 사유는 명확하니까 대체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집중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면은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빈털터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둘 중에는 그래도 어떤 분들이 더 많으시나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황혼이혼에서는 사실은 두 분이 워낙 별거가 오래됐는데 서류 정리만 한다 이런 케이스 빼고는 소송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경우는 재산 분할 리스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재산 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아예 없는데도 소송 이혼하시는 경우는 뭐냐? 굉장히 별거가 막 20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케이스를 한번 해봤어요. 재산은 하나도 없으신데 이 본인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이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배우자 때문에 그런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조받으시려고 소송 이혼을 진행하신 케이스도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는 소송 이혼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 거죠? 이혼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 소식을 끊고 산 지가 오래돼서 그분한테 협의이혼서 쓰러 가자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을 하는 방법이 소장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서류상으로는 결혼 상태였는데 네. 20년 동안 떨어져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연락이 되는 거죠? 네, 그 법원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주소든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연락이 안 돼도 어쨌든 공시송달이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황혼이혼이 소송을 했을 때랑 소송을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사실 소송하지 않고 끝나시는 분들은 재산 분할에 대한 쟁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소송 없이 그냥 협의이혼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도 소송 가시는 분들은 재산적으로 얽혀있는, 그러니까 사실 황혼이혼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는 클리어한 경우가 많고 양육권 문제는 없으니까 재산 분할 때문에 소송 이혼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좀 예전에는 이혼이 되게 막 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또 이혼을 워낙 많이 해서 흠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장이라든지 뭐 전문직 협회장이라든지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은 걸 이룬 분들 중에서도 황혼이혼을 맞이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꽤 있는 편인데요. 본인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이혼을 하시지만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이제 CEO로 올라가게 된 케이스에서 굉장히 직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오면서 가정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겹쳐져서 우울증이나 어떤 심리적 불안 관계를 얽히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예. 약간 사회적으로 네.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인데 너무 좀 압박감에 시달려서 네.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이 경우가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혼 사유가 딱히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혼을 원하시면 그걸 존중해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황혼이혼을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들은 왜냐면 황혼이혼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언젠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은 평생 가지고 살다가 터진 거일 텐데 그럼 황혼이혼을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하셔라 좀 이렇게 권장해드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황혼이혼을 꼭 빨리 하셔라라고 권장 드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막 급하게 황혼이혼을 하셔야 되겠다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고질적으로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남편분이 뭔가 상간이나 외도 구도에서 재산을 계속 그쪽으로 유출하고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하루빨리 뭐 가압류나 가처분 재산 뭐 어떤 건물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전 조치해서 막고 더 재산이 유실되는 걸 막아야죠. 그렇게 되면 좀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집 살림으로 바가지가 되는 경우인 거죠. 네, 생각보다 또 뭐 그 황혼이혼에서 만약 외도를 한다면 집을 사준다던가 와 통상 이상의 생활비를 뭐 월 1,000만 원씩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부동산을 매각해서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정보가 있을 때 빨리빨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황혼이혼을 미루거나 말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어머니 사건을 70대 어머니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님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어머니를 평생 동안 힘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기간 40년이시고 재산도 아버님 이름으로 취득은 하셨지만 어머니가 사업 같이 하면서 진짜 갖은 온갖 장사 다 하시면서 고생해서 이루고 뭐 시부모님 뭐
부양하고 병원 간호 다 하시고 뭐 기저귀 수발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셔서 본인 이빨이 다 빠지실 정도로 그렇게 수발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행이 나서 40년이었거든요. 판사님 앞에 가서 이 아버님이 저희 조정기를 하는데 본인 재산은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야. 왜 분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판사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아버님의 건강이 너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케이스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어머니 많이 이제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 건물 명의를 반을 이전을 받고 화해하고 취하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네. 이게 이혼으로 뭔가 막 재산 분할을 옥신각신 하는 것보다 네. 배우자의 자산을 증여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이분은 너무 이제 본인 그 존재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서 속상하셨는데 그렇게 이미 등기를 반 옮겨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이제 심정적인 그런 불만족이 많이 해소가 되셨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너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잘 혼인관계 매듭 짓고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도 제가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받아오면서 그때부터는 건물에 월세 나오는 거 어머니 통장을 다 수령하는 걸로 조건으로 하고 저희가 이혼소는 취하하고 두 분이 화해하셨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황혼이 의원님은 예. 상대방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예, 그러고 저희가 화해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예. 진짜 이혼을 말리기 잘한 케이스네요. 네, 잘 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황혼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을지, 그러니까 이혼을 보통 했을 때는 너 나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소장이 나한테 날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